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구조, 그리고 생활권과 인구 배분 계획, 그리고 교통 계획, 활용 자원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향후 2030년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주되게 주목해야 될 4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자,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30. 자,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난감이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 도시기본계획 2040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정 계획이죠. 대구시의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법정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역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난 감이 있더라도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도시 인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전체 도시 중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죠.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인천에 이어서 대구가 4번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대전이 되겠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약 24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뭐 인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인천에 거의 준하는 그 정도의 수요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례시인 수원시하고 대비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의 구매력을 본다고 하면 대구광역시 위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자, 대구도 사실 부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1999년도에 IMF 이후에 그 대구의 주축 산업이었던 그 섬유산업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중추적인 차세대 산업 구조 축이 사실상 확실하게 갖추어지지는 못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3만 명 이상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량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공장이나 본사 기업 연구소 같은 것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내 주요 대학인 경북대라든지 영남대, 계명대 이런 주요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대구에 남지 않고 상당히 많은 인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구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는 큰 언덕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자, 유사한 해외 지명이 일본 오사카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가 한자로 쓰면 대판이죠. 역시 큰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분지 지형입니다. 대부분의 광역시와는 다르게 넓은 평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시내 가운데로는 신천이라는 지류천이 흐르고 있고요. 나머지 지류천들은 상당수 복개가 되었습니다. 자, 북측에 팔공산, 그 다음에 남측에 비슬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으로는 도시 확장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동측과 서측으로의 확장이 가능했고요. 자, 현재 이제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으로는 더 이상 확장 여력이 있는 곳이 없고, 그나마 동측으로 이 대구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확장 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분지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풍 같은 경우는 이 분지를 좀 많이 벗어나서 거리적으로는 조금 더 남측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동측의 K2 공군기지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15K가 59대나 있습니다. 자,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호음이 다른 단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 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소음원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구와 북구 일부 지역에는 이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이슈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대구공항이 K2 비행장 일부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층수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도시 밀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구공항을 북쪽 지역인 이 군이 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이전이 될 겁니다. 자, 기존의 K2 부지는 신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이죠. 현재 계획은 2030년까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현 정권에서 이 K2 비행장 이전, 이제 대구 신공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속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군의 동의도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당연히 K2 비행장이 이전이 되면 인근 도시의 고도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서 좀 더 도시가 고층화될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거의 250만에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도시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바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평지가 많다라는 부분이 일조를 하고 있고요. 자, 계획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부산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 거의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최소 2가지 이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고요. 다른 도시들이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그에 맞춰서 도로가 따라서 닦여진 그런 반면에,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로 계획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니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 도로부터 깔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낭비다라는 그런 비난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평지를 기반으로 도시 중심부가 사실 삼국시대 이후로부터는 이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 명확한 도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근래로부터 보면 이 조선시대의 경상가명이 있던 곳이 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대구가 성이었고요. 자, 대구 성곽지, 지금의 중앙로가 있는 성내동 일원이 당시의 성의 중심이 되었던 이 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거기서부터 점차 주변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사형과 격자무늬의 조합된 확장형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2020까지는 기존 도심과 동대구의 이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기존 도심에서 동대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긴 했지만, 경부선의 기착지로서의 이 동대구 역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쪽 지역에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존 도심의 도시 공동화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제일 중심부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순환로의 도시 기능적인 역할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 공동화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굴지의 도심인 이 중앙로 인근 성내동 쪽의 도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본계획 2030이 결정이 되었던 거고요. 자, 공고한 1도심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핵 구조는 다른 광역 도시가 3개 이상의 다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3개 MBD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 그죠? 3개의 MBD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전도 2개의 MBD를 가지고 있고요. 자, 부산도 역시 이런 다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 중에 거의 유일하게 대구의 경우만 단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센터가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격자형과 방사성이 조합된 도시구조, 그리고 굉장히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총 3겹, 최근에는 이제 4겹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4겹의 도시 순환로를 형성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효율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지하철은 이 원도심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자, 1호선과 3호선의 지하철이 모두 성내동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설정한 대구광역시 도심과 부도심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 2020 계획에서는 기존의 중구 도심과 더해서 동대구까지 2도심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2030에서는 단일 도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 공동화 방지, 그 다음에 제1순환선의 양호한 서비스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1도심, 구 중심지 이렇게 10개의 중심지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구 중심지는 4개의 부도심과 5개 성장 유도 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부도심은 칠곡, 성서, 동대구, 현풍 이렇게 4개의 부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5성장 유도 거점은 달서, 화원, 그 다음에 서대구, 안심, 수성, 불로, 검단 이렇게 5개의 거점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이 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 대구는 단일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지나는 중추적인 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경부선 축이고요. 자, 경부선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잇고 있습니다. 즉 가로 방향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작은 서대구, 그리고 도심, 그 다음에 동대구, 안심을 이어서 경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축을 주 발전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서브축이 있습니다. 남북 방향의 부축인 안동, 칠곡, 서대구, 달서화원, 현풍으로 이어지는 축이 있고요. 자, 그리고 포항, 불로검단, 동대구, 수성을 잇는 2번째 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심적인 축에 걸쳐있는 지역과 그리고 서브축과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주축에 속하는 서대구와 동대구인 경우에는 자, 서브축과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고,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거기에 맞춰진 배후 도시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생활권과 거기에 맞는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성장 유도 거점들 중에서 향후에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지역들을 자, 뽑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인구 배분 계획인데요. 이 인구 배분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자, 법정계획상의 인구 배분 계획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주민등록 인구에다가 향후에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의 인구와 외부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을 종합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도시 인프라가 확장될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도시 고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구 배분 계획을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도심을 포함한 총 10개의 도시 중심지에 대해서 자, 인구 배분 계획을 한번 보면요. 자, 인구가 가장 높게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자, 부도심인 현풍입니다. 현풍이 자, 기존 인구 6만 3천에서 15만으로 인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총 235%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안심입니다. 자, 안심이 인구 증가율 180.3%. 자, 그 다음이 성장 유도 거점인 불로검단 175.5%의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부분 현재 인구를 유지를 하거나 인구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도시민 7곡, 성서, 자, 그 다음에 서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가 거의 증가세가 없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도심을 포함한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100%에 거의 미달되는 이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통계획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시철도, 자, 현재 1호선에서부터 3호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대구는 지금 현재 순환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선에 대한 계획,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광역철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도시화 고속도로는 현재 신설 계획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낙동강변 도로가 있습니다. 연장이 한 15.3km 정도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자, 성서공단에서부터 위천 사거리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자, 당연히 성서부도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호강변도로가 있고요. 금호강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7km 신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유통단지에서부터 공항교, 그 다음에 대림동까지 이어집니다. 자, 거기에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은 자, 성장 유도 거점인 안심지역, 자, 그리고 역시 성장 유도 거점인 불로검단 지역이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철도, 이제 지하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군이
의성 쪽에 신설되는 이 신공항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 대구에서 이용하게 되는 공항이지만 이 도심에서 벗어나는 공항이 되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공항철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자, 신공항철도의 기착점은 서대구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대구 성장 유도 거점이 그 혜택을 보는 지역이 되고요. 중간 경유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북쪽의 칠곡이죠. 칠곡 지역이 신공항철도 경유지로서의 혜택을 역시 보게 되는 지역입니다. 자, 지하철 노선을 보면 1호선 동측에 연장 구간이 있습니다. 자, 안심에서부터 하양 약 8.7km 연장 구간이 있고요. 자, 경상권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경상권의 수요를 어느 정도 더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요는 안심 성장 유도 거점 쪽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선이 있는데요. 3호선은 경전철이죠. 자, 경전철의 연장 계획이 있죠. 남측의 용지에서부터 신서혁신도시까지 약 12.4km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은 자, 수성 성장 유도 거점 그리고 안심 성장 유도 거점이 역시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엑스코선이 있죠. 자, 엑스코선은 10.9km 연장을 가지고 있고, 자, 수성 구민 운동장에서부터 동대구역을 거쳐서 자, 이시아폴리스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혜택은 동대구, 자, 그리고 수성, 불로 검단 성장 유도 거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순환선인데요. 순환선 노선은 현재까지 큰 틀 내에서만 봤을 때는 큰고개 오거리, 만평내거리, 두류내거리, 현충로, 황금내거리, 만촌내거리, 자, 그 다음에 다시 큰고개 오거리까지 돌아오는 순환선이 되겠고요. 순환선은 동대구 부도심, 자, 그리고 서대구 성장 유도 거점, 달서 화원을 거쳐서 수성을 통해서 다시 순환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지역이 순환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도시광역철도를 보면 대구 산업선, 서대구에서부터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합산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고요. 자, 직접적인 혜택은 현풍 부도심 그리고 성장 유도 거점인 달서 화원과 서대구가 혜택을 보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구조 그리고 생활권과 인구 배분 계획, 그리고 교통 계획, 활용 자원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향후 2030년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주되게 주목해야 될 4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유도 거점인 서대구 지역입니다. 자, 왜 서대구가 포텐셜이 제일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대구시의 주 개발축은 자, 경부선 방향인 가로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도시 주축에서의 첫 번째 구심점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자, 남북의 도시 부축과도 연계가 됩니다. 자, 도시철도 중에서 이제 신공항철도의 시발점이라는 점, 그리고 순환선의 일부에 포함이 되고요. 자, 대구 산업선의 시발점,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적인 측면과 도시 위계, 개발축과 맞물려 봤을 때 가장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역권으로는 구미 대전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구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복합 환승센터, 그 다음에 통합 신공항 연계, 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역시 있습니다. 노후 산단 환경 개선과 기성 시가지 재생 사업의 활성화 등을 실행 전략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 성장 유도 거점 안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시 경부선 방향의 도시 주축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도시 주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서 혁신도시로 많은 정부 관련 기관과 기업체들이 내려와 있고요. 인구 배분 계획상의 인구 증가율이 거의 18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신설 도시고속도로인 금호 강변도로의 직접적인 혜택, 자, 1호선 연장 구간인 안심과 하양 구간, 그리고 3호선 연장인 용지에서 신설 혁신도시까지의 연장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텐셜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첨단 의료 허브가 조성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사실상 신성장 동력이 없는 대구의 입장에서는 첨단 의료 산업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 부도심인 동대구가 있습니다. 동대구인 경우에는 역시 도시 주축에 포함이 되고 도시 부축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도시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엑스코선 그리고 순환선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겠고요. 복합 환승센터, 동부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역시 통합되는 그런 복합 환승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KTX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엑스코선까지 함께 연계가 되는 교통상의 사실상 동측의 가장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 유도 거점인 불로검단이 있습니다. 불로검단은 도시 주축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도시 부축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가장 큰 포텐셜은 K2 부지입니다. K2 부지가 이전을 했을 때 그 후적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자, 도시고속도로의 금호 강변도로의 혜택을 보고 있죠. 자, 도시철도로서는 엑스코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성장 산업 클러스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금호 워터폴리스와 이시아폴리스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 스마트 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꽂았는데요. 사실은 차순위로 또 한 군데만 더 이렇게 부수적으로 꽂는다고 하면 이 현풍 부도심도 사실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2배가 넘는 235%의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 산업선의 혜택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주축과 부축, 자, 최소 1개 이상의 이 도시 철도와 관련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포함되는 행정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큰 이 굵직굵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포텐셜이 큰 지역이라고 지금 꽂은 이 서대구 같은 경우도 송현, 상인동, 진천, 화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대구역과 인접해 있는 다른 지역들도 사실상 이 안에서의 도심 지역이 따로 있죠. 자, 이 도심지와 연계되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구의 도시계획을 또 봐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동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을 닦아놓고 그 하위 계획상의 이제 공동주택과 그리고 특정 업무시설과 관련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참조를 해서 제가 도심과 그 다음에 부도심, 도시 위계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도시 기본 계획은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